안녕하세요. 이번 5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정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입문자 분들이라고 들으셨는데 아까 앞서 변리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 입문했을 때 그냥 정말 막연해서 역삼에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학원에 찾아가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때 상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먼저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간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제 수강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58회 1차를 시험 봤었고요. 이때 한번 불합격의 아픔을 본 후에 59회 1차를 보고 그 다음에 59회 2차에서 바로 동차로 합격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차랑 기득에 대한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까 1차 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다 마셨는데 1차에 한 번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처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합격하신 분들을 보통 동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 해에 뭐 합격을 못 하셨어도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그때 합격하신 분들을 소위 여기 수험가에서 기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기득에서 만약에 되지 않으시면 1차 시험 면제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연도 1차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를 보시고 또 2차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58회 1차에 붙었다면 59회 2차를 볼 수는 있었겠죠. 기득으로 합격을 할 수는 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58회 1차를 합격자 분들 중에선 대단하신 분들도 많아서 1차를 막 6개월만 공부해도 붙었다 이런 합격 수기를 읽고 나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한 학기 정도는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2학기에 휴학을 하고 1차를 진입했는데요. 그때도 처음에도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한 9월부터 제대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험이 보통 2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 첫 번째 1차를 공부하고 59회 때는 이제 1차를 2월부터 2월까지 총 1년을 공부하고 2차는 3월부터 7월 시험 있는 때까지 공부를 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때 들은 저의 시행착오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9월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이과생이다 보니까 도대체 법학이 기본이 있고 중급이 있을 때 뭐가 기본이고 뭐가 중급인지 몰라서 진짜 바보 같아서 합격 수기에도 쓰지 않았는데 9월에 민법 중급 강의부터 시작했거든요. 가장 잘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은 먼저 기본부터 들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민법 중급부터 시작하고 특허법 기본, 상표 기본, 디자인 기본, 그리고 자연과학은 아무런 기본 강의 듣지 않고 뭐 수능 때 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뭐 전공 때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시험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안 거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법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법조문이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그 다음 1차 시험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합격 수기에도 작성하였지만 제 합격 수기는 1차가 기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1차를 한 번 더 보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합격 방법일 것 같습니다. 3월부터 2월까지 제가 들은 수강 순서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바로 칠판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월부터는) 뭐 2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복습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복습만 했기 때문에 3, 4, 5, 6, 7을 뭐 전반기적으로 보고 뭐 8, 9, 10, 11, 12를 후반기적으로 보면 제가 그 전 1차에서 민법 중급부터 공부하고 기출문제는 좀 풀고 들어갔지만 기본이 안 되었다 생각을 해서 바로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강의를 또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강의를 5월 달에 듣고 6월 달에 함께 상표 강의도 수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좀 많이 들으면서 복습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합격수기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강의만 들어도 충분했다 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는 의지가 조금 약해서 강의를 좀 들어야 강의 수대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특허 중급 정도를 들었는데요. 중급은 거의 조문으로 아니면 판례로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 거듭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도 상표는 조문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조문 관련된 강의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도 1차 사실 제시였잖아요. 그래서 법학에 대한 사실 1차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민사소송법 공부를 잠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합격생 분들과 조금 달라요. 합격자 분들 보시면 뭐 민사소송법을 기본 나중에 되면 2차 때 사례 뭐 기초 GS까지 들어야 뭐 2차 가서 기억이 난다 만다 하는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때 그래도 막 헷갈려서 혹시나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민소 기본을 듣긴 들었었는데 기본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9월이 돼서 민법을 이때 기본을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잖아요. 다 까먹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다 까먹어가지고 민법 중급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때 민법 중급을 한 2달에 걸쳐서 듣고 11월에부터 다시 이제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모든 거에 이제 객관식들, 민법, 특, 상, 디, 모든 법에 대한 객관식들을 이때부터 돌리기 시작하여서 여기서 1회독을 시작하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2회독, 3회독을 들어가고 1월달, 2월달은 뭐 거의 시험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1월달부터는 뭐 객관식을 계속 돌리고 뭐 조문을 돌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자연과학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원하시는 과목 순서대로 취약 과목 먼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자연과학도 잘해야 1차를 붙기 때문에 한 과목 포기하는 건 안 되거든요. 전 진짜 물리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물리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들어서 3월 달에 물리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저는 물화가 좀 취약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화, 여기 화학을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물리화학 기본 강의 듣는 것도 사실 좀 벅차고 개념을 정리하느라 바빠서 여기 초반기 제가 얘기하는 약간 1차 시험의 초반기 전반기 부분에서는 물리랑 화학을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민법 중급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생명과학 전공이기도 하고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어서 저한테는 강한 과목이었던 생명과학을 이때 이제 문제풀이로 인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지구과학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때 지구과학 문제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과학과 뭐 지구과학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다면 3, 4월에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가 뭐 이제 옛날에는 문제풀이식으로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좀 개념이 있어야 또 문제풀이가 되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제가 합격의 법학원에서 많은 도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실제 1차부터 물리와 화학의 경우 피트 수준의 문제까지 강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피트가 요즘은 이제 사라진 제도지만 피트의 어려운 문제 말고 4.5점짜리 문제 말고 한 2, 3점 정도의 쉬운 문제 정도는 풀 줄 알아야
저희 합격권에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물화 피트 수준의 그러니까 저희 피트 중에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이때부터 꾸준하게 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원에 계시는 손용욱 강사님이 피트 문제 중에서 이제 매 주마다 풀 수 있는 모의고사 형태로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용해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수기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가지인데요.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합격 수기가 많아지면서 1차 할 때 2차를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차 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뵀어요. 저도 사실 좀 그랬던 게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민사소송법을 기본을 듣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1차를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2차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차에 특허랑 상표도 겹쳐져 있으니까 차라리 특허 상표를 더 깊게 판례를 공부하시는 게 2차에 더 도움이 되시지 민사소송법을 그때 뭐 기본 사례, 기초 GS까지 꼭 다 들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괜히 급박한 마인드만 가질 것 같아서 전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1차의 산업재산권법은 조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객관식이다 보니 아리까리한 문제들을 내서 변별력을 키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좀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 학원에 계시는 박성진 변리사님의 그 특허법 조문에 형광펜 칠해져 있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느끼실 부분인데 나에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200개의 공부 방법이 있다는 말은 합격 수기에 나오는 그냥 맨날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시고 그 방향이 너무 틀리지만 않다면 모두가 말리는 방향이 아니라면 꾸준히 강인한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차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네. 디자인 보호법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1차도 이 학원에 계시는 김홍 선생님 강의를 듣고 2차도 그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보호법을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종 정리 강의만 듣고 이렇게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기본부터 들었기 때문에 2차 때도 좀 수월하게 공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선호도 차이가 커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타입이었으니까 인강을 선호했어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여러 학원에서요? 58회 때 제가 1차 공부 처음 시작하고 59회 처음에는 프리패스가 많지 않았어요. 요즘 막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맞는 강의 선생님 이렇게 골라가지고 들었습니다. 수강하였습니다. 혹시 2차 관련된 것도 질문 주셔도 돼요.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럼 이렇게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